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홍명보 감독은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선수 시절과 지도자 경력은 화려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과 위혹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계의 깊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1995년 박종환 감독이 이끌던 한국 대표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잠비아에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다. 이 경기 전날 홍명보와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인 훈련 방식에 불만을 품고 술집에서 과도하게 음주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홍명보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으며 그들은 제보자로 박 감독을 지목하며 복수를 다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1996년 아시안컵 8강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며 역사적인 굴욕을 맛보았다. 전반전 2대1로 앞서던 상황에서 라커룸 휴식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전에는 연속으로 5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했지만 이 사건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여전히 위혹으로 남아있다. 박종환 감독은 결국 사임했고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은 홍명보가 이끄는 11하회라는 사조직이 태업을 주도해 박 감독을 끌어내리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참패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원하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체계적인 지도를 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감독에게도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KBS 해설위원 조중현은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하며 과거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고 개탄했다. 최근 하석주 전남 감독은 오생과의 인터뷰에서 11하회가 단순한 봉사단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으로는 거스 히딩크가 유일했다. 히딩크는 부임 후 스타일이 맞지 않는 이동국을 대표팀에서 과감히 제외시켰다. 당시 이동국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지만 히딩크는 단호했다. 이로 인해 대표팀 선수들은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렸으며 안정환은 긴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한 채 훈련에 임했다. 히딩크의 권위는 레알 마드리드와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 경력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한국 선수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재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약하는 한국 대표팀은 잠재력이 크지만 홍명보의 감독 선임 과정은 논란으로 얼룩졌다. K리그에서 몇 차례 우승한 홍명보가 자신을 최고라 자부하며 낙하산으로 선임된 점은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2005년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 없이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다. 그는 상급 자격증 없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이는 A매치 20경기 이상 또는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 경력을 가진 선수들에게 적용된 예외 조항 덕분이었다. 2005년 9월 딕 아드보카트 감독의 보조 코치로 선임된 그는 2급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에 국가대표팀 코치가 되었다. 이는 명백한 특혜 논란을 낳았다. KFA 규정상 대표팀 지도자는 1급 또는 AFC A급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협회는 홍명보의 역할이 보조 코치라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지도자 경력 3주 만에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홍명보는 2006년 독일 월드컵, 2007년 아시안컵,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경험하며 빠르게 지도자 커리어를 쌓았다. 하지만 이 시기 대표팀은 2006년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년 아시안컵 음주 파문, 2008년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부진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홍명보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UAE에 패하며 3위에 그쳤고 이는 경질 사유로 충분했지만 협회는 그를 유지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음에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발로 결국 자진 사퇴했다. 2017년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임명되었다. 이는 또 다른 낙하산 논란을 낳았다. 그의 선임은 항상 절차적 투명성을 결여했으며 이는 2024년 대표팀 감독 선임에서도 반복되었다. 울산 HD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안 되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그는 울산 팬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이는 그의 도덕성과 신의에 대한 위문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2024년 6월 손흥민은 한 여성 A씨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요구받는 협박 사건에 휘말렸다. A씨는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언론 노출을 우려해 돈을 지급하고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의 연인 B씨는 각서로 인해 결혼이 어렵다며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더 이상 협박에 응하지 않고 이들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공갈죄와 공갈미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통신 기록을 조사 중이며 공모가 확인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공갈미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홍명보를 둘러싼 논란은 열하나회와의 연관성으로 더욱 복잡해진다. 열하나회는 유소년 축구 지원과 선수 침묵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고 주장되지만 1995년 음주 파문과 1996년 아시안컵 참패로 인해 음모론의 중심에 섰다. 일부 언론은 열하나회가 대표팀 내 파벌을 형성해 감독을 끌어내리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홍명보의 리더십과 인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의 감독 선임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했으며 이는 축구 팬들의 신뢰를 저하시켰다. 한국 축구는 현재 손흥민, 김민재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홍명보의 지도력과 과거 논란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의 선임은 축구협회의 반복된 실수로 보이며 이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팬들은 투명한 절차와 실력 있는 지도자를 원하며 홍명보가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의 과거 행동과 현재 논란은 한국 축구의 깊은 뿌리 문제를 상기시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